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테마와 이슈,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다시 부쩍 차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는 간만에 가을 햇살이 내리쬐며 온화함이 가득합니다. 대다수의 업종에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리기판부터 보겠습니다. SKC 이슈를 영향을 받아 마켓나우 3부 파트너님들이 공략해 주셨던 피롭틱스와 ISC를 비롯해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맑은 하늘입니다.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1억 달러, 하나로 약 1,400억 수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미국 내 공급망과 유리기판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원전주들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부각받은 데 이어서 정부 정책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장기간 흐린 하늘이 이어졌던 로봇주들, 머스크로 인해서 로봇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먹구름이 급격하게 걷히고 있는데요. 얼마 전 로보티즈가 미 MIT와 인공지능 로봇을 공동 연구한다라는 소식에 더해서 밤사이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캐나다에서 임상 승인 허가를 받는 등 로봇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이번 주 비가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펩트론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주가가 20% 넘는 두 자릿수대의 급락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주는요,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전망됩니다. 밸류업 지수 종목 변경이 한 달 이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새로 편입될 종목으로 증권가에서는 금융주와 통신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KB와 하나, BNK, SK텔레콤, KT 등과 같은 종목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달 초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가 출시된 데 이어서 정부가 2천억 원 규모의 이 기업 밸류업 펀드를 출시했는데요. 역시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과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자사주, 소각 등 기대 이상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최근 증권사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주가 저평가 구간에서는 현금 배당보다는 자기 주식 매입을 늘리는 식으로 전략적인 주주 환원이 예측되고 자사주 소각 이벤트 때마다 주가 상승세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맑은 하늘이 펼쳐질 기업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를 29만 원 선에서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KB증권에서는 SK텔레콤을 맑은 종목으로 평가했는데요. 인공지능 사업과 본업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투자 의견의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PSK입니다. 현재 주가는 역사적 밸류에이션 밴드 최저치에 도달한 상태이지만 내년 실적이 다소 정체될 수 있다라며 다소 흐릴 것으로 바라봤고요. 목표 주가를 3만 3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15%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서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장으로 넘어온 중요한 길목에서 오전장을 복귀해보고 남아있는 오후장을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오은 서동구 파트너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주 화요일에 2,500선이 깨진 데에 이어서 8거래일 만에 2,500선 회복을 해줬고 또 코스닥 역시나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전장 안에서는 파트너님께서 이번 주 내내 좀 강조를 해주셨던 로봇 원전, 조선 쪽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복귀부터 도와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11월 11일 날 종가상 2,531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9거래일 만에 2,500을 다행스럽게도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복의 주인공들은 당연히 이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 반면에 또 오늘은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 회복하게 된 결정적인 것들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의 매수, 특히 연기금들의 어떠한 매수세를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깐 지금 화면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별 동향 그 각 기관들 외국인들의 그 움직임들인데요. 바로 연기금들이 2,500이 깨지는 그 시점부터 공격적인 매수세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500을 또 회복을 해주니까요. 어제만 해도 3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던 연기금들이 오늘은 700억대로 매수가 감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모처럼 1,20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요 연기금들의 어떠한 매수의 의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라는 그러한 저평가됐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떠한 업종의 대표성 있는 종목들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지난 한 달 동안 외국 연기금들이 중심이 돼서 들어왔던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에 한 2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항공,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결국 각 섹터별 업종의 대표성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급락을 이용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뜬금포로 소위 트럼프 수혜라든가 그리고 또 머스크 수혜 관련주들이 아주 상당히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이 됐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들 아니었느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하지만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2주 정도의 어떤 랠리가 사실 숨고르기 없이 이어졌었는데 어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라든가 IT 쪽들이 올라오니까 이쪽에서의 단기적인 차익 실험 매도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입니다. 내년.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어제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한 어떤 매기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10개 섹터 내에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징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산업종 내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그리고 또 조선 쪽에서는 기자재 쪽에서 오늘 성광밴드가 상당히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전력설비 쪽에서는 단기간에 4, 5일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제일일렉트릭이 급등하는 모습들이었고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또 먼저 선조정을 보였던 바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솔트룩스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다시 또 재차 17만 원에 대한 위협도 있었습니다만 돌아서 나오는 모습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우주항공 쪽도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됐었지만 하나 시스템이 중심이 되면서 셀트레가이가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고요. 재건 쪽에서는 그동안 또 단기간에 또 하루 이틀 급등을 했죠. 어제 같은 날은 한미글로벌이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숨고르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현재 시장은 트럼프 랠리만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낙폭과대했던 IT라든가 2차 전지 쪽들도 오늘 동반해서 올라오는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 둘의 키 맞추기 게임과 더불어서 순환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로봇, 통신, 게임, 엔터주까지도 오늘 온기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파트너님,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오후장 대비 전략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1,400원 선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 대비 전략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틀 동안에 걸쳐서 1,400원 이상으로 올라오고 오늘은 1,400원 이상 더 치고 가기보다는 살짝 내려올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현재 모습을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외국인들이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또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고착되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어떠한 그 흐름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물론 빨리 1,400원 이하로 내려와야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심리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요. 그래도 의미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잠깐 코스피 시장의 주봉의 모습을 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 물론 지난주에 이렇게 장중에 6.6%까지 폭락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이 부분을 곧바로 다 만회를 해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지난주에 하락폭의 50% 이상을 되돌리는 이러한 양봉이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나주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지난주에 연출됐던 2,392 이제는 저도 조심스럽게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점으로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지난주에 저점이었던 668포인트, 670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알테우전의 이러한 그 급등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이런 도지형을 만들어주고 종가상으로 683포인트 이상으로 마감이 돼준다면 나름대로는 십자형의 도지가 양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양십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오후에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또 2,500 이상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또 단기적으로 이 급등하는 종목도 쫓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아까 코스피 시장을 잠깐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이 단기적으로는 지난주에 이 고점이었던 2,560포인트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봉상에서 현재 위치해 있는 2,520던 라인들 이런 2,520에서부터 60던 라인 정도는 또 1차적으로 강한 저항 또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이니까 일정하게 이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손실폭을 좀 줄이면서 비중을 좀 줄여놓고 오히려 조정을 보이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어떤 전략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필요하다. 여전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 2.0 수혜주라든가 이런 머스크 수혜 관련주 쪽에 집중적인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IT라든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하방을 잡아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쪽을 관심도 가지면서 같이 소위 바벨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흐름도 우리가 오후장 다음 주에도 필요한 구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 지수가 저점이 좀 나왔다라고 파트너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 안에서 좀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 또 앞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들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오후장에 그럼 오늘도 좀 매수 유효한 그런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로봇 관련주이면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도 분류가 되고요. 전체적인 새로운 어떤 산업 분야에도 많이 이 기술들이라든가 공정이 도입이 되고 있는 YJ 링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T라고 얘기를 하죠.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화 전문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100억대 이상의 순위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실적이 수반이 돼주고 있는 스몰캡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AM이라든가 반도체, 전기차, 항공 우주 등 분야에 계속해서 이런 SMT 공정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아주 급등했던 이런 패턴들이 한번 나타났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테슬라 관계자들과의 어떤 장비 공급 계약이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발주가 협의 중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상장이 된 기업이죠. 그리고 한 달 동안의 보호 예수 물량이 일단은 이제 해소가 잘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자리는 지난번 구간에서 상장한 이후에 가격 조정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1차 상승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숨고르기 과정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 11,000원을 중심으로 한 하방은 잡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요, 사실은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11월 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자리는 이 1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잘 눌림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둔다라면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탈가를 잡아주시고요. 현재 12,500원 내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거래량의 숨고르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상단은 만약에 순간적인 급등이 나오더라도 13,000원 이상 쫓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 정도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상단은 13,000원을 설정해 놓고 가급적이면 그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공략하고 1차 목표가 1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의 금요일 오후장 탑픽은 YJ 링크였습니다. 현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음 주 시장에서도 파트너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무료 교육방 참여해 보실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이 10개 수혜 섹터 그리고 또 50개 종목들 상당히 뭐랄까요, 핵심적인 그런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선정을 했고 이 안에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밴드에 입장하시면 이 내용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중간중간에 시장 상황이라든가 또 오늘 여러분들께 아침 시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제기해드렸던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무료로 참여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동구 이데일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또 함께 세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동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그리고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핫한 이슈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제가 매일매일 SNS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핫한 이슈를 발빠르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올려드린 이슈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력이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따른 관련 종목들을 볼 건데 제가 이제 찝어드린 종목들이 다 긍정적인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식 파트너님, 오늘은 또 어떤 핫한 이슈와 섹터 준비를 해주셨을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하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유리기판입니다. 반도체라는 큰 틀 안에서도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주들 부각받고 있습니다. SKC 자회사가 미국에서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SKC뿐만 아니라 HB테크놀로지, 필옵틱스와 같은 종목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어제도 파트너님께서 진단을 내려주셨었는데요. ISC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오늘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선입니다.
트럼프 러브콜과 호실적의 영향으로 최근 조선주들 상승 흐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HJ중공업, 일승, 세진중공업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좀 눈여겨봐야 할지 파트너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유리기판입니다. 오늘 SKC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온기는 네. 오늘 조금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한 건데 네. 원래는 한 하루 전부터 이틀 전부터 이제 서서히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한 좀 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면 네.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6세대 HBM 제품인 HBM4 공급을 요청했던 보도가 나왔죠. 그로 인해서 슈퍼컴퓨터 도조 성능을 끌어올려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고단 HBM 또는 이제 고밀도 HBM, 차세대 HBM, 이 HBM이 지금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HBM이 고도화가 될수록 이 고밀도 미세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패키징 기술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칩과 기판 사이에 이 미세회로 기판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인터포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포저를 사용해서 그동안 이제 고밀도 이제 미세 공정, 패키지 공정을 현재는 진행을 했었는데 이 이제 인터포저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유기 인터포저와 실리콘 인터포저로 나뉘는데 유기 인터포저는 이제 열에 약해서 휨 현상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HBM 쪽에 이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은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인데 이게 열 저항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정이 복잡하고 이제 설비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세 공정이 더욱더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높고 또 거기다가 이 생산성 측면도 상당히 조금 이제 안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서서히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안으로 유리기판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세회로 기판 인터포저 없이 그냥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에 그냥 탁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산성 측면과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우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열에도 강하고 휨 변형도 적고 딱딱해서 이 미세 회로를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미세 패키징 구현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미 이틀 전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이 앱솔릭스의 이제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을 확정한다라는 이런 언론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그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종목으로 YMT라는 종목을 볼 건데요. 자, YMT 같은 경우에는 인쇄회로 기판용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유리기판에 적용하는 유리 관통 전극 풀필 동도금 처리 첫 샘플을 고객사에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유리기판 관련 섹터에 새롭게 엮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보다 이렇게 좀 새롭게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YMT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턴 어라운드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공략 매수 9,300원 이하로 매수라는 계속 이제 그런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벌써 한 9,860원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9,65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력으로 단기적으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리기판 안에서는 YMT 꼽아주셨습니다. 새롭게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트너님과 이미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반도체 한번 볼게요. 어제 공략해 주셨던 ISC가요. 네. 오늘 7%대 상승세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5,000원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7만 원 선까지도 TP 잘 설정을 기억하시네요. 해주셨었는데 네. 이 매수 전략 아직도 유효한 걸까요? 그럼요. 네. 일단 ISC가 이번에 조금 반도체 쪽에서 좀 탑픽으로 꼽혀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만약에 노리신다면 이 ISC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반도체 업황을 좀 불확실하게 했던 게 이제 보조금 지원 문제였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상무장관이 이번에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약정됐던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보조금 지원 문제로 우려스러웠던 이런 업황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존재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이번에 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주요 지표가 그러니까 3분기에 발표된 주요 지표가 2년 만에 전부 지금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자제품과 IC 쪽 매출이 한 8에서 20%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의 이 설비 투자, 메모리 반도체의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7%나 현재 좀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웨이퍼 팹이 한 15% 정도 증가했고 이 테스트 패키징 분야가 40에서 31%씩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드린 ISC가 가장 좀 핫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자, ISC가 뭐죠? 반도체 테스트용 리보소켓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즉 한마디로 패키징 테스트 쪽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쪽에 지금 성장이 40%, 30%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ISC도 이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미 올해부터 지금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3분기 누적 매출이 1,352억 원, 영업이익이 373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영업이익은 무려 450%나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년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게 2027년까지 매출을 4천억 정도로 끌어올린다고 해요. 영업이익을 1,000억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현재 지금 연간 생산 능력이 2,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연간 생산 능력을 5천억대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매출과 영업이 외형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일단 현재 지금 매출 비중에서 한 45% 차지하고 있는 이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 테스트 소켓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5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HBM3E 파이널 테스트 솔루션 소켓도 이제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고 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패키징 테스트 소켓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HBM과 그리고 유리기판까지 지금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신경망 처리 장치 오늘 조금 관련 종목들 날라갔죠. 이 신경망 처리 장치 테스트 소켓도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즉 뭐예요? 다양한 이슈가 엮이면서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도체 안에서의 탑픽 종목 ISC였습니다. 어제 이미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었었는데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는요, 저희 조선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님께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테마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었고 기자재 쪽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도 있을까요? 네,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일단 눈여겨 보이는데요. 이미 제가 하나오션이나 어떤 다른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조금 올라갈 때 일단 대안으로 HJ중공업을 조금 봐라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이면서 제가 언급을 드린 가격대를 4,000원대를 지금 터치를 했어요. 즉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세가 살아나면서 이러한 주가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의 우상향 기조가 나올 수 있고 실적도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조선 섹터가 오늘 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 한국 정부 측면에서도 이 미국과 조선협력 가능성에 대비해서 민간 원팀 자율운항 선박 정책 지원이라는 것을 현재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중공업 자율주행 실적 선박 출항식이 진행이 되었고요. 자, 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되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이 조선 섹터의 이슈는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데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과 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주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으로 지금 공동 입찰을 나서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또 공동 개발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선과 이 군함 쪽에 메리트가 상당히 있고 그쪽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하나오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뭐 수리나 아니면 이제 구축함 수주나 뭐 이런 이제 군함 수주 같은 것도 다 맞물리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이 최근에 좀 실적이 좋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란 게 3분기에 대규모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이제 우려스러웠던 이 적자 기조, 실적 우려가 이제 말끔하게 지금 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조선업, 즉 이 조선사 중에 가장 저평가된 게 이 HJ-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오늘 윗골이 말리면서 살짝 밀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2,27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70원 이하로 그 밑으로 쭉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안 눌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나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좀 침체기를 겪었던 이 주가의 측면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좀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력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최소한 5,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쭉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파트너님께서 전략들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HJ-중공업 눈여겨볼 만한 종목,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해보자라는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5일간 13% 저희가 목표치로 건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옆걸음질 치고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우리 챌린지 종목들도 함께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웅철 파트너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바닷속에서도 항해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겠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우리 시장 난이도도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갈 줄만 알았는데 코스닥이 한 번에 쭉 미끄러졌죠. 한 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할까요? 저희가 3주차 오늘 첫 종목들 2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번 주 10가지 종목들 모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장기 포트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안내를 드린다는 점 알겠습니다. 바로 2주차 종목들 열어보시죠. 네, 엔젤 로보틱스부터 볼게요. 수익률은 8.57%입니다. 익절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피롭틱스까지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 정말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는데 저희가 단기 포트라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다 보니까 수익률은 3% 정도에서 그쳤고요. 그리고 우리기술 역시나 3% 수익률 잘 챙겨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늘장도 어쨌든 0.12% 상승불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LT 현대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1.53% 수익률입니다. 다음 장 바로 넘어가시죠. 다음 장에선 서진시스템 보겠습니다. 어제 낙폭이 좀 커서 좀 걱정이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저가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장 실제로 2%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수익률은 5%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앞으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고 가봐도 좋을지 저희가 리뷰 시간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대웅제약은 마이너스 2% 수익률입니다. 대주전자재료 5.15%입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는 살짝 조정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워낙 진입 시점이 좋았다 보니까 수익률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소개한 두 가지 종목들까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HPSP입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EST와 특허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겼고 이렇게 악재가 해결이 됐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잘 될 일만 남았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좀 하락세가 짙다 보니까 수익률은 현재 이렇게 나오곤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세 이상 없을지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모트렉스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 중 하나죠. 자율주행 테마 관련된 종목입니다. 긴 조정을 딛고 이제 반등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고 현재 수익률은 1%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이 12%입니다. 12.02% 누적 수익률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파트너님께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2주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익률이 8.9%였나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12.02%인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 정말 종목들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지고 갔어야 되는 종목도 이제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1313 챌린지의 단 2주차 동안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아직 적응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첫째 주 8.9%, 두 번째 주 12%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달성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주차 1313 챌린지도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작을 열어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1313 챌린지 성공 배치 아쉽게도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 안에서 엔젤 로보틱스, 필 옵틱스 이런 종목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파트너님 일단 뭐 2주차 1313 챌린지 아쉽게 살짝 마무리가 됐지만 이 종목들 추가적인 리뷰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추가 네. 리뷰까지도 이번 시간 안에 자세하게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장기 포트까지, 장기 포트에 편입하는 종목까지도 오늘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필 옵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 옵틱스는 오늘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죠. 장중에 이 종목이 1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15%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5.42%대까지 올랐었는데 제가 목표가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다 보니까 3%대의 목표를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를 마무리한 이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종가가 17,120원대인데 이 가격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다음 주 월요일에 이 가격대 종가 기준으로 더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추세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혹시라도 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됐을 때에는 단기 조정 또한 염두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우리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기술을 보시면 추세가 계속해서 큰 상승 파동, 이 파동 이후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상승 추세 안에 오늘도
상승이 이어졌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 현재 삼각 수렴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종목은 제가 좀 더 장기 포트로 편입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점을 넘겨서 추가 상승 여력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삼성중공업과 함께 장기 포트로 편입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조금은 아쉽죠. 이 강력한 하방 경직선 7,800원에서 7,9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도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고 장중 2%대라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단기간에 이 7,8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7,8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등 이후에 눌림목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추가 흐름이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장대 양봉을 통한 급등이 이어졌던 이런 등대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등대봉 이후에 등대봉의 중심선을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 또한 이 종목 상승 모멘텀 또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좋은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어제 조금 놀라셨죠. 어제 장중에 7%에서 9%까지 눌렸다가 종가로는 7%대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린다 하더라도 중요 가격대인 25,5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밑꼬리를 달고 분봉 기준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에서 3%라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오늘의 저가를 이탈했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 짧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대웅제약 보시면 이틀 연속 조금씩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인데 하락폭이 깊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전 저점 127,000원 라인대를 지지받고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만 127,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 또한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 대주전자 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주전자 재료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바닥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하셔도 될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HPSP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리스크 관리점을 27,900원대 이탈 시에는 짧게 리스크 관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모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중요 라인대 지지받고 있으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1,250원 라인대 이탈 시에는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추가 반등이 이어졌을 때에는 11,9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제가 기준을 잡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 1313 챌린지 종목들 리뷰 받아봤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 매도해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잘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2주차 일단 1313 챌린지 오늘 종목들 리뷰가 마무리가 되니까요. 파트너님 저희 또 조금 더 자세한 이런 투자 전략들, 매매 전략들 받아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옵틱스가 목표가 터치 이후에 추가 슈팅이 나왔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목표가 이상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하단에 QR코드 참고하셔서 밴드로 들어오시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도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참고해 보시고요. 파트너님 일단 1주차, 2주차는 배가 정박을 하려다가 좀 멈칫했어요. 그런데 3주차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잘 성공 배지를 또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주차 종목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3주차는 꼭 성공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이 3주차에 제가 제공해 드릴 종목은 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이죠. 하나오션과 비츠로테크입니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오션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게 이제 조선 사업의 협력을 요청을 했죠.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해군 군함 전기 수리 사업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따낼 수 있는 배경에는요, 미국의 필리 조선소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선박의 제작, 그다음에 보수, 수리,
정비까지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요청한 만큼 이 종목 특히 조선주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최근에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 대세 하락 이후에 이 하락을 넘겼습니다. 1차 하락 파동, 2차 하락 추세를 모두 다 돌파를 했죠. 그 이후에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5,500원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을 받는 상황에서 최근에도 이 25,500원 위에서 25,500원에서 26,000원 라인대에서 반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빨간색 등대 화살표도 빨간색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강하게 이어졌고요. 추가 상승 이후에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떤 라인대냐면 35,200원 라인대인데요. 이 라인대가 2024년도 4월달이죠. 이 4월달 그리고 2024년도 8월달 이 중요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 고점 돌파하고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로 삼아서 강력한 반등세가 이어졌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유효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을 보시면 재무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 조선소 중에서도 유동 비율이 100% 넘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이 종목은 유동 비율이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종목별 투자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막 기술적인 반등 부분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외국인의 흐름 또한 지켜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39,1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3,200원으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포트에 편입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로테크인데요. 이 비치로테크의 경우에는 항공우주과 이제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가장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 정책 중에서 항공 쪽, 그다음에 우주 쪽 사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액체 로켓 연소기 개발 및 제작을 했던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 쪽뿐만 아니라 한 가지 추가가 더 있죠. 바로 비상 발전기 시장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비상 발전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발전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바로 제네랄 홀딩스와 지금 주요 고객사 형태로 지금 그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비상 발전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종목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마가 두 개나 엮여 있는 만큼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부분부터 보시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이후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1차 하락 추세를 넘겼고요. 2차 하락 추세까지 모두 다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게 등대봉이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간에 급반등은 쉽지는 않아 보여도 급반등이 아니다 하더라도 행보권 안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6,700원 가격 전략을 잡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편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차는 꼭 성공 배지 받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오션, 비츠로테크 이 두 종목 다음 한 주간의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이 저희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 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이번 주 정말 금요일까지 참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알찬 정보들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하시면서 확실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